막걸리라는 단어에서 오는 약간의 저렴함? 어느 정도로 봤을 때는 항상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고 전하고 막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만 먹어야 될 것 같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일상의 편안한 술이긴 한데 또 그게 한편으로는 또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주방장 양조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이은효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술을 배웠던 거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제사주가 항상 남아서 그게 식사를 다 같이 모여서 할 때 제가 하도 궁금해하니까 이제 한 잔씩 마셔봐 해서 먹었던 청주였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청주 맛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런 술이 되게 달고 맛있고 근데 알코올도 있고 재밌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다시 되어서 그때 마셨던 제사주를 제가 만드는 수크레로 가져가서 어른 친지분들한테 제가 만드는 술이에요 하고 소개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데서 이렇게 커서 또 내가 이런 제사주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게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창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일반적으로 창작자라 한다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먹고 마시고 약간 이런 식음료 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뭔가 좋은 재료에서 좋은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은 좋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한국의 좋은 재료들로 인해서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전통주 제조를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저는 책으로 공부한 스타일인데요. 직접 이제 현실적으로 빚어본 거는 하진 씨와 같이 하면서 술을 본격적으로 빚어보긴 시작했고요. 대신 어떤 술이 맛있는지는 많이 먹어보면서 사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언론 홍보 마케팅을 전공을 했는데요. 당시에 배우면서는 확실히 어떤 컨텐츠를 하든지 온라인이나 기존 매체나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웠다 보니 그런 개념들을 제가 하는 분야에 적용을 시키려는 게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더라고요. 특히 식음료 분야이다 보니 훨씬 더 이 분야는 오프라인에서의 기법들이 중요했었고 또 접객을 하는 방식은 아예 제가 생각했던 개념과는 또 달랐고 그래서 훨씬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직접 부딪혀보고 특히나 뭐 박람회 같은 장소에서는 더 많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방식들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직접 해보면서 쌓은 데이터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전통주는 탁주를 만들려고 하면 쌀이 베이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쌀 술을 이제 막걸리를 만들 수는 있는데 주방장 양조장에서는 조금 더 향기가 좋은 술을 만들고 싶었고 그때 어떤 한국적인 부재료로 향기를 첨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떡집이나 어딜 가면 항상 흰 쌀떡 아니면 쑥떡이잖아요. 그래서 쌀과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쑥이 그만큼 다양하게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부재료인데 그러면 쑥을 한번 술하고 빚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쑥을 선택을 했고 쑥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쑥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뭐 사자발쑥, 개똥쑥, 약쑥, 뭐 어린 애엽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제 술과 함께 빚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던 쌀 술에서 좋은 향을 낼 수 있는 쑥은 애엽이다라는 선택이 돼서 그때부터 쑥을 본격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쑥을 사용해서 술을 빚었다고 해서 술에서 완벽하게 쑥의 원물의 맛이 나는 거를 원치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원물을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대신 쑥과 쌀이 만났을 때 제 삶의 느낌을 충분히 술에서 느꼈으면 좋겠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이게 쑥향이 안 나, 쑥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라벨에 그냥 쑥을 그냥 저렇게 많이 집어넣고 쑥을 본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쑥이 들어갔어. 하지만 술에서 마셨을 때는 너가 아는 쑥이 아닐 거야 라는 포인트를 짚어주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큰 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집으면은 막걸리를 보통 뒤집어서 흔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쑥이 다시 피어나는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하기도 하고 주방장 양조장 영어명을 또 이렇게 일부러 뒤집어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포인트들을 숨겨놓기도 했고 또 수크레라고 하는 술 이름의 자체가 시크르라고 하는 이제 설탕 달달하는 불어이기도 하면서 또 쑥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의 쑥의 단맛, 쌀, 술 이런 의미들을 약간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살짝은 수수께끼 같은 이름으로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수크레 약주도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주와 또 기존의 제품은 10도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높고 밀도감이 높은 14도 제품도 곧 나오고요. 그리고 배여유라고 하는 유성 지역의 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배를 활용한 조금 더 가볍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제품군도 다시 이제 재출시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상품의 다양화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식에 있어서 특히 슴슴한 류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제사 지낼 때 많이 만드는 나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 간이 세거나 또 막 식감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향이 크게 있거나 하지 않는데 술과 페어링이 됐을 때 같이 뭔가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뭐 미나리전 같이 약간의 향은 있는데 식감이나 기름진 음식들도 괜찮고 발효 풍미를 배가시켜줄 수 있는 뭐 발효빵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안 맞다라기보단 오히려 저희는 좋아하는데 이게 대중에게 잘 안 다가가서 어려웠던 점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산미인데 저희는 신맛 자체가 음식하고 같이 먹거나 마셨을 때 훨씬 음식의 매력을 돋보여주기도 하고 술의 매력을 훨씬 더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시음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신맛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냥 시다라고 해버리지 이게 산미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만 단독으로 마시기보다는 사실 음식하고 같이 페어링을 하고 마리아주를 찾고 하긴 하는데 이 산미를 조금 더 사람들이 문턱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산미를 저희는 포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고 지금도 술에서 산미의 그 기준이나 어느 정도 경계의 산미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산미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될지 그거를 항상 고민하는 약간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저희는 일반 탁주 분야라기보다는 프리미엄 탁주 분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원료나 재료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또 대량 생산이 아닌 저희가 직접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투입되는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판매가도 높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박람회나 아니면은 이제 시음회나 이런 데를 가보다 보면 뭐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어? 얼마나 돈을 벌려고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 여기에 투입된 우리의 노력과 이런 원료와 이런 거를 다 하면은 사실 이만한 가치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이거를 똑같이 어딘가에서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단순히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보여지는 가격만으로 이 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버릴 때 그때 가장 그런 피드백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구구절절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아니다 보니 그냥 이거를 맛이나 향이나 가치로 저희는 꾸준히 많이 보여지고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선입견인 것 같아요. 막걸리라고 저희는 탁주라는 이제 프리미엄 탁주를 만들고 있는데 막걸리라는 단어에서 오는 약간의 저렴함? 어느 정도로 봤을 때는 항상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고 전하고 막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만 먹어야 될 것 같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일상의 편안한 술이긴 한데 또 그게 한편으로는 또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술이 조금 더 일상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술을 마시면서 이걸 향기도 음미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고 와인 특별한 날 이렇게 해서 샴페인 따는 것처럼 또 이런 날에는 또 전통주가 좀 더 좋은 전통주로 마셔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너무 편안한 술이 되어 있다 보니 그게 조금 접근할 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웠던 양날의 검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량은 일반 사람들 마시는 정도는 마시고요. 항상 사람들이 양조사라 한다면 훨씬 더 잘 마시고 되게 막 다양하게 마실 줄 아는데 다양한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거기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걸 잘하는 편이고 주량은 정말 일반인처럼 보통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주종은 저는 시기별로 계속 달랐던 것 같아요. 수제맥주 한번 흠뻑 빠졌을 때는 수제맥주 정말 다양하게 파보고 또 와인에 빠졌을 때는 와인도 종류별로 해가지고 마셔보고 소맥 좋아할 땐 대학 시절 때는 당연히 소맥을 많이 마시기도 했었는데 뭔가 전통주는 파도 계속 다양하고 종류도 다르고 또 지역별로도 다르고 또 그 양조사들의 스토리도 다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제 튀어나오고 했었는데 전통주는 계속 흠뻑 빠져있는 주종인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마시면 사실 해장이 필요가 없고요. 정말 많이 마셨을 때는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죽어 있으면 알아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해장법은 없고요. 정말 마시고 취할 것 같다 싶으면 끝까지 그냥 마시고 아예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좋은 해장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관능평가라고 해서 그날에 출고될 술이 맛이 괜찮은가를 항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아침 일찍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가장 감각이 예민할 때 그때 먹어보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딱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는 편이지 사실 열심히 팔아야 되니까 그만큼은 마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양조장을 시작했을 때도 우리가 단순히 양조장을 만들고 이 술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라고 하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식과 이 술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즐겨보고 이런 술도 맛있네 라고 경험하는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조장 이전에 주방장 양조장 비스트로라고 하는 전통 술집을 운영을 했었고 그때 정말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소비자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고 이런 술과는 또 어떤 음식을 같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끼리 나름 축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양조장도 물론 좋지만 술과 관련된 어떤 문화를 한번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술을 잘 만들 수 있겠다 확신이 섰을 때 양조장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치지 않기입니다. 되게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과정이 약간씩 가끔씩은 좀 흩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체력적으로도 또 멘탈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지금 만드는 술을 균일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의 상태에선 목표입니다. 재밌는 걸 하자예요. 사실 지금 술 만드는 일도 재밌고 또 술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다양한 박람회나 뭐 외국에 가는 기회도 그렇고 저희가 전혀 접하지 못하는 분들하고도 접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요. 술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항상 재밌는 걸 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또 감사한 기회도 생기고 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지치지 않게 더 재밌게 하는 것 그게 저희 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